안녕하세요. 베가스 엘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와이너리 투어를 나파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파에는 1850여 개의 와이너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어디를 갈지 몰라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나파밸리를 가기 전 알면 좋은 5가지 팁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황별 추천 와이너리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마시길 좋아하는 와인 초보이니까 혹시라도 틀린 정보가 있으면 커멘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파밸리 가는 법. 보통 나파밸리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나 오클랜드 공항에서 차를 렌트하셔서 가십니다. 렌트하셔서 운전을 하시면 1시간 반 가량 운전을 하시면 나파 시내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북쪽 칼리스토가까지는 40분에서 50분 여간이 소요가 됩니다. 투어를 하시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와인을 시음하시게 되는데요. 그 한 3군데 정도 가시면은 알딸딸해지기 때문에 운전자분은 좀 뱉어내거나 하시는 등의 희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 나파밸리의 물가. 나파밸리의 물가는 꽤 비싼 편입니다. 레스토랑에 가셔서 스테이크를 드시고 와인을 한 잔씩 주문하시면 가격이 꽤 비싸집니다. 캐주얼한 델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워낙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걸 드시려면 가격이 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도 가격이 꽤 비싼 편인데요. 주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2배로 정도 뜁니다. 제가 가는 8월 말인 지금은 300불 정도는 줘야지 나파 근처에 깨끗한 호텔에서 묵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너리 투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데요. 60불 정도부터 인당 시작을 해서 와인 투어 종류에 따라서 300불 정도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나파밸리의 물가는 꽤 비싸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나파밸리에서 할 일. 나파밸리 오시면은 와이너리 가거나 레스토랑 가기, 거의 이 2가지가 다입니다. 나이트라이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면 꽤 조용해지는 곳이고요. 나파 시내에 블루노트라는 재즈바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9시면 문을 닫습니다. 다음으로 와이너리 투어 예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어 예약은 각 와이너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바로 그곳에서 결제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불에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치즈 페어링을 하느냐, 음식 페어링을 하느냐, 와인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나파밸리 예약 시스템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코비드 이후부터 꼭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예약 없이 가면 자리가 있으면 투어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 따라 다르니 그때그때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컬트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대중들에게 오픈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투어 자체는 보통 90분 정도 가량이고 3잔에서 5잔 정도를 시음하게 됩니다. 바텐더 따라서 더 따라주기도 하고요. 와이너리 오픈은 보통 10시나 11시 정도이고 마지막 투어는 3시 반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보통 2곳이나 3곳의 투어를 예약하시면 가능할 것 같으신데요. 지도를 보시고 원하는 와이너리들을 픽하신 다음에 동선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곳 정도만 가도 벌써 알딸딸해서 좀 많이 다니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보통 무료이고 와이너리 앞에 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도로가 꽤 잘 닦여 있는 편이라서 하기가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투어를 다 들으시고 나면은 보통 소정의 팁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10불 정도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20불 정도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 마음에 들으면
50불 정도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투어를 해주셨냐에 따라서 소정의 금액을 팁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예약. 음식점을 유명한 데 가시려면 예약을 좀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인 프렌치 란드리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약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유명한 레스토랑도 디스크립션에 쫙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나파밸리 가기 전 알면 좋은 배경 지식. 첫 번째, 로버트 만다비. 이분의 성함은 나파밸리를 여행하시면 계속 들리게 됩니다. 이분이 나파밸리 와인의 거의 선구자 같은 분입니다. 나파밸리 와인을 지금의 위치에 올리기까지 많은 기술을 공헌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와이너리 투어를 처음 만든 것도 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만다비 와이너리를 가는 것이 나파밸리 와이너리 투어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다른 곳에서 테이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만다비 이분이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와인인 샤또 무똥 로칠드의 바롱 필립 드 로칠드 이분이랑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와인이 그 유명한 컬트 와인인 오프스 1입니다. 나파밸리와 보르도 와인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을 보시면은 두 분의 얼굴과 사인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두 회사의 합병 시에 선물하기 좋다고 합니다. 가격은 꽤 나가지만요. 나파밸리 배경 지식 두 번째, 나파밸리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리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나파밸리 와인은 테이블 와인으로 취급될 정도로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6년 파리에서 열린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나파밸리의 두 와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심판의 대부분이 프랑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나파밸리 와인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투자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쑥쑥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나파밸리 배경 지식 세 번째, 컬트 와인. 마치 이태리에 보르도 스타일의 슈퍼 토스칸 와인이 있다면 나파밸리에는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한 컬트 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 생산하지만 좋은 평점들을 받고 희소성으로 가격이 엄청 높아지는 그런 와이너리들입니다. 대중들에게는 많이 오픈을 하지 않는 와이너리들이 대부분이고요. 오프스원이나 할란, 스크리밍 이글, 콜긴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번외로 나파밸리의 날씨는 따뜻하면서 건조하고 연중 온도가 꽤 일정한 편이라서 와인을 생산하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서늘한 곳에서 재배되는 와인과 달리 나파밸리의 따뜻한 곳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검정 과일 향이 도드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잼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파밸리에도 보르도 스타일의 아주 우아한 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파밸리 성수기, 대략적으로 여름부터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까지가 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와이너리 추천이 있겠습니다. 와인 초보자용 추천, 중급자용 추천, 아이와 함께 갈 때 추천, 미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천, 건물이 좋은 와이너리 추천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디스크립션에 쫙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라이크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파밸리 가는 법, 나파밸리의 물가, 나파밸리 가서 할 일, 나파밸리의 배경 지식, 나파밸리 추천 와이너리 등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드디어 나파밸리 직접 가서 제가 즐기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파밸리에서 봐요.